한번 바꿔.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이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도 했고, 1,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도까지 했으면, 자질구리한, 잡다구리한 거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여기다 넣는 거, 유형들이. 크게 보면 뭐부터 있냐면, 첫 번째는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일단 큰 틀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두 번째는 연립 방정식. 크게 보면 또 세 번째로 부정 방정식이 있어요. 이 정도 크게 보면 이 정도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요 안에서도 사실은 유형들이 이제 세분화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오늘 요 순서대로 일단 설명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고차 방정식부터 설명을 할게요. 고차 방정식. 셀은 어떻게 돼 있냐? 근데 우리 유형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는 아는데 셀은 어떻게 돼 있어?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구나. 자, 보면 첫 번째 이제 고차 방정식인데요. 고차 방정식의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되냐, 얘들아? 풀이.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 2차 이상, 3차, 4차, 5차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 방정식의 풀이. 내림자 수. 네? 수치. 숫자 대입. 그치, 그걸 뭐라 그래? 그거. 숫자 대입해서 0 되는 값 찾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인수정리. 그쵸? 0 되는 값 찾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수정리. 그 다음 이거 우리가 3차 이상의 식을 뭔가 해를 구하려면 사실은 근해 공식 같은 거를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 정형화된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우리가 해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0 되는 값 찾아서 조립제법 하는 형태의 인수정리와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곱셈 공식. 그러니까 3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랑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곱셈 공식에서는 뭐예요? 보기차식. 보기차식 어떤 거야? 뭘 보기차식이라고 했어? 보기차식. 4승 2승. 4차 2차 상수항. 기억 안 나니? 기억나야 돼 이거. 보기차식 4차 2차 상수항으로 나오면 x제곱을 a로 치환하고, 그치? 인수분해 되면 그냥 하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완전 제곱식 후에 합차로 유도를 한다. 모르면 나한테 얘기해야 돼. 뭐 요게 좀 많이 나와요, 보기차식. 일단은 요거를 좀 기억을 하면 되고, 그러면 풀이는 사실은 거기서 끝나거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유형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얘들아? 첫 번째, 오메가 관련 문제. 3주기 또는 6주기짜리 문제들 있잖아. 우리 복소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차 방정식에서 매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고차 방정식에서는 오메가 관련 문제랑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기억해. 중근조건. 중근조건 문제가 나와요. 3차 방정식이 있어. 다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 x 빼기 a 세제곱. x 빼기 a 세제곱. 끝? 인정. 두 가지로 생각해요. 중근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근이 중첩됐다는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이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x-3 이렇게 됐어요. x는 몇이야? 3이지, 그치? 3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죠. 얘를 3중근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중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어쨌든 군이 중첩돼 있으면 그건 중근이란 말이야. 오케이? 3차 방정식의 중근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해됐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을 수도 있어요. x-3 x 플러스 1의 제곱 1은 0 이렇게 돼도 x는 몇이고 3
그 다음 마이너스 1. 얘는 뭐야? 중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3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다음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경우를 나누는 거 일단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실 내가 뭐 별로 뭐 설명할 만한 건 사실은 없어요. 너희들이 실제 풀어보면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붙죠. 뭐예요? 기본적으로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일치해야 되겠죠? 식이 2개면 미지수 몇 개? 2개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식이 3개면 미지수 3개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너희들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건 빠졌어. 문자 3개, 식 3개짜리 연립방정식 있지. 그건 빠졌어. 너희들 교재에서도 사실은 다 지워져, 쟤는 무조건 지워져 있을 거고 시중교재니까. 수학의 원리나 지금 기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사실 최대한 반영했는데 아직 계산 과정 중에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사라졌다. 오케이? 그래서 뭐만 남았냐면 얘들아 미지수 2개짜리 식 2개 미지수 2개짜리 남았는데 형태가 이런 거죠. 그 연립방정식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중위 수준의 연립방정식은 안 할 거고 요거를 할 건데 연립 2차 방정식을 할 건데요. 자, 1차, 2차. 첫 번째 식은 x, y가는 1차 식 주어지고 두 번째 식은 x, y가는 2차 식이 주어져요. 그랬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래.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럼 또 뭐도 있어요? 2차, 2차. 얘도 있겠지, 그치? 1차, 1차는 안 할 거야. 사실 쉽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중2 과정이고요. 1차, 2차 연립방정식, 2차, 2차 연립방정식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때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는? 문자를 통일해요. 이거는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되는 거지. y는 몇 x? 두 번째 식의 대입. 풀면 끝.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2차, 2차는? 인수분해. 2차, 2차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인수분해. 되는가 확인.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돼. 두 번째는 최고차 소거 하는 형태로 풀어내고요. 최고차항도 소거가 안 돼.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수단으로는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1차, 2차 형태와 2차, 2차 형태가 있는데 얘는 한 문자를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패스하고 2차, 2차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되는가 확인하고 안 되면 최고차항 소거가 가능한 유형인가 확인하고 이것도 아니야? 상수항소거를 하면 무조건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이거 세 개 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나와. 무조건 여기서 끝나. 상수항 소화라는 게 뭐예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자 수학의 원리를 볼까요? 수학의 원리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머릿속에 저거는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없네요. 수업을 있다. 예를 들어서 120쪽의 문제 1번 위를 봐. 120쪽의 문제 1번을 보면 120쪽의 문제 1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요 1차, 2차 형태의 연립방정식이지. 자 그냥 일단 눈으로 그냥 보고 풀 수 있는가만 확인할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을 y는 2x-2로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끝. 되죠? 자, 근데 두 번째는요 2차, 2차 형태의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 얘는 여기 보이시고 0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얘는 몇이야?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x도 2차 y도 2차의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이지. 그치? 그럼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만약에 풀어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머릿속에 이 틀이 있고 2차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이면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그럼 여기 첫 번째인 거지. 그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좌변이 괄호 곱하기 괄호로 인수분해가 돼. 예를 들어 괄호 곱하기 괄호가 3이야. 이렇게 나왔어. 괄호 곱하기 괄호 인수분해인데 괄호 곱하기 괄호는 3이야. 이런 거는 인수분해 되는 유형이 아니야. 알겠죠?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거고 는 0으로서 완전히 정리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얘는 x 마이너스 2y에 x 플러스 y 얘는 몇이에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럼 괄호 곱하기 괄호가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식에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x가 몇 y일 때? 2y일 때 얘가 0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2y면 여기에 x 대신에 2y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는 4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되는 거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얘를 풀면 x, y값 2개 나올 거고 그거에 따른 x값도 2개 나오겠지. 그치? x는 마이너스 y일 때도 x값 2개, y값 2개 나오겠지. 그치? 총 몇 개의? 4개의 순서상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는 사실은 얘들아 우리가 이런 형태 x도 2차, y도 2차인 식 자체를 우리가 언제 보니? x도 2차, y도 2차인 식을 원의 방정식에서 보긴 하죠. 사실 얘는 완전한 원이 아니거든. 원은 아니야. 근데 사실 원리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 배우는데 타원이야 타원. 타원이야 타원. 얘도 타원. 얘도 타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봐. 그럼 교점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4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그 4개의 순서상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 이 타원 중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근만을 구하는 거지. 4개가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면 한 문제만 더 풀까? 어떤 식으로 풀어지는지? 안 되는 경우 없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없네. 뒤에 한번 볼게요.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 다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네. 사실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어서. 예를 들어 이게 129쪽에 4번 문제라면 이것도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넘어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서 봐봐. 우리가 고등학교 1학기 내신이야.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문제. 근데 안 나와. 알겠죠? 단순히 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애들한테 가르치긴 하는데 수학상 선행할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르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요. 이 순서대로 간다. 대부분은 여기서 끝난다. 한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형태로 푼다. 정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121쪽에 얘들아 문제 2번이 사실은 중요해요. 문제 2번.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연립 방정식에서 이렇게 연립 2차 방정식의 유형이 있는 반면에 이 유형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불러요. 왜 대칭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문제 2번에 1번을 보면 x 플러스 y는 6, 그 다음에 x, y는 5네. 5. x, y는 6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부르는데 대칭형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어진 식에서 x랑 y를 바꿔도 식이 어떻게 돼? 그대로 성립하지, 그치? x 플러스 y가 오면
y 플러스 x도 5고 x, y가 6이면 y, x도 6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래서 대칭형이라고 불러요. x랑 y를 바꿔도 그대로 식이 성립하는 형태를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니 얘들아? 일반적으로 애들은 얘를 어떻게 y는 5-x 이렇게 해서 얘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x의 가는 몇 차? 2차 방정식 되고 그 2차 방정식 풀면 x값 y값 나왔나?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푸는 게 사실 일반적인 형태고 너희들은 근데 그렇게 풀면 그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푸냐면 이 x랑 y를 어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 5고 두근의 곱이 6인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t 제곱 어떻게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얘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는 몇이에요? 2하고 3 x는 2, y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문제 2번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문제 2번에 2번은 그러니까 x, y 플러스 x 플러스 y 얘는 5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y 플러스 x, y의 제곱 얘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얘도 역시 대칭형이라고. 이 주어진 식에서 x랑 y를 바꿔도 그대로 성립하잖아. 대칭형이고 대칭형이면 x 플러스 y를 몇으로 x, y를 몇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x, y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a라고 변형을 한다면 a 플러스 b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b가 5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 x, y로 묶으면 x 플러스 y잖아? a, b가 몇이에요? 6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우리 아까 계산했지만 a는 뭐 2 b는 몇이에요? 3 물론 바뀌어도 상관없지.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식이? a가 뭐야? x 플러스 y는 2 그 다음에 x, y는 몇일 때?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뭐 하는 이거? 다시 한번 대칭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렇죠? 됐어. 할 수 있겠지. 이거 좀 중요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될 거예요. 문제 3번도 그렇고 문제 4번도 그렇고 우리 했던 것들 계속 그 절대값 그래프나 이런 거 그려서 했던 것들 있잖아. 다 그런 것들이고 활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요 유형도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자, 요걸 하나 기억합시다. 공통근. 이거 어떤 그냥 유형이에요. 공통근 유형. 어떤 2차식이 주어지고 얘들아. 어떤 2차식이 주어지고 또 다른 2차식이 어떤 주어졌어요. 두 개의 2차식이 주어지고 이 두 개의 2차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라고 문제 나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공통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x 빼기 제곱 x 빼기 a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fx라고 할게요. 얘들아. 이거 모르면 안 돼. 공통근도. 이거 대략은 2차식 이렇게 가정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게 있는데 gx도 x-알파에 x-감마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우리 이제 인수분해는 결과를 아니까 이 두 식의 공통근이 뭐라는 거 알아요? 알파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문제는 이제 뭐야? 이 알파를 구하라는 거잖아,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라고 했으면 우리는 알파를 구해야 된다고, 문제에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주어진 식은.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자, 뭘 하냐면 두 개의 2차식 공통근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식을 세우면 돼요. fx 마이너스 gx 이런 식을 세우면 돼. fx 마이너스 gx라는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뭐고요? x-알파에 x-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돼? x-알파에 x-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두 식이 공통근 알파를 가지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알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는 뭐 남아? 요거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는 뭐 남아? 마이너스랑 요게 남는 거지. 되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베타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 지워지겠지. 그러면 남는 식은 뭐야? x-알파에 어떻게 되니? 자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뭐가 돼? 감마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몇 차식이에요 얘들아? 1차식이죠. 그죠? 1차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공통근이 뭐야? 이거 1차 방정식이 된다고. 그쵸? 1차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3x 플러스 5 뭐 이런 형태지. 그치? 여기서 이걸 뺐던 게 그럼 여기서 얘는 0이라고 가정했을 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1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공통근 알파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1차 방정식, 자, 여기서 이걸 소거했을 때 1차식이 나오는데 그 1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공통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2차식과 2차식이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고 하면 최고차항을 소거해버려, 그냥. 최고차항을 소거해버려서 1차식으로 만들어도 그 1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그냥 공통근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공통근, 2차식의 공통근의 풀이 방법 얘는 뭐가 된다? 공통근 문제 풀이 방법은 최고차항 최고차항 소거해서 2차식을 날리는 1차식을 만들어. 그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공통근이 된다.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으로 봤잖아. 얘가 0이야. 그럼 어쨌든 우리는 괄호 곱하기 괄호가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거나 뭐 얘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얘가 0일 때 x는 알파, 얘가 공통근이야. 얘는 뭐 x가 0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무조건 얘가 공통근이 되는 건데 얘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인 거지. 그럼 베타랑 뭐야? 감마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의미하는 건 뭘까요? 베타랑 감마가 같다. 라고 했을 때 의미하는 거. 그치. 같은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통근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여기 되는 순간 베타랑 감마랑 같아져. 그럼 두 식이 같아지고 공통근이 몇 개 생긴다? 두 개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뭐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상상을 날리고 여기서만 근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지금 세부적인 유형들을 막 쪼개고 있거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야.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오메가 유형 있잖아. 엄청 많이 나와. 고차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인수정리 이용해서 푸는 거나 곱셈 공식, 보기차식 이용해서 푸는 건 사실은 실제 문제에서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한번 연습 그냥 풀어보는 거고 실제 학교 시험이나 문제 나오는 건 유형, 우리 셀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건 오메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너희는 좀 까다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중근조건. 3차 방정식의 중근조건 나올 때 3중근일 수도 있고 1차, 2차 형태일 수도 있다. 그쵸? 그거 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에서는 1차, 2차 어떻게 푸는지 알죠? 대입하면 되는 거고 2차, 2차일 때는 이거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다. 그냥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나 인수분해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돼서 되는 거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문제를 푼다. 오케이? 머릿속에 있긴 있어야 돼. 아주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유형에서 대칭형이 중요한데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한 문자로 정리해서 풀어도 되지만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또? 공통근. 공통은 어떻게 본다? 최고차항 소거한다. 여기까지 했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제. 뭐 남았어요 이제? 하나 뭐 남았어요 이제?
다 했잖아. 부정방식 나오지. 오케이? 안 되지. 자, 부정방정식은 잘 정리하세요. 지금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텐데, 자, 부정방정식. 자, 일단은 부정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인지부터 알아야 돼. 부정방정식 어떤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해가 많은 거. 해가 많은 거. 해가 많은 거죠. 우리가 중2 때 연립방정식의 해? 뭐 이런 거 구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거 하잖아.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부정. 해가 없는 걸 불능 이렇게 하죠. 불가능해서 불능이라고 하고 해가 무수히 많으면 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부정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도 기본적으로 부정,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를 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근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근을 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근이 없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자 미지수 개수보다 뭐가 식의 개수가 어떻게 돼? 누가 더 많아? 미지수가 더 많아. 그렇지? 미지수가 많아. 두고 들어가면 되냐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미지수 2개씩 2개야.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 부정방정식이 아니라고.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야 돼.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기본적으로 그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다.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2야. 얘를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은 거지. 그치? 왜?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여기 2. 이 직선 위에는 모든 점들의 이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치? 부정방정식을 풀다.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왜 풀 수 있는 거지? 부정방정식을 푼다는 건? 부정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뭐예요? 조건을 확인한다. 특정한 풀기 위한 조건이, 제한 조건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y는 2라고 했을 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식을 만족한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조건으로 이식을 만족하는 x, y가 자연수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그는 뭐만 돼? 1,1밖에 안 돼. 자연수. 그러니까 뭔가 제한 조건이 붙으면 이 수없이 많은 이식을 만족하는 x, y 값 중에서 몇 가지를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조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자질구를 나누면 자연수 조건까지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만 나눌게요. 자,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수 조건. 자, 두 번째는 실수 조건. 자, 오늘 하는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어떤 유형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학상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단원으로 쪼개기가 애매한 거야. 근데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방정식 해놓고 그냥 다 몰아넣었다고 여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거 뭐냐면 자질구리의 하나하나의 유형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가 머릿속에 일단 박혀있는 게 일단 첫 번째야. 물론 이 각각의 유형에서도 심화 문제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내가 방정식 함수나 2차 방정식 할 때처럼 막 이렇게 막 세세하게 설명을 안 했잖아 그때는. 근데 여기는 막 하나하나 유형을 다 쪼개서 설명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 유형들이 너희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걸 베이스로 해서 시험 문제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기본적으로 이 틀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부정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더 많은 거고, 그러면 걔는 무슨 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이야. 식을 봤는데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야. 그럼 걔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정방정식인 게 확인되는 순간 뭐를 확인한다? 조건을 확인한다. 그 문제를 만족하는 x, y 값이 정수인지 실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수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 조건 어떻게 해야 돼? 자, 괄호 곱하기 괄호, 얘는 뭐예요? 정수. 이렇게 변형.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오케이? 여기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실수 조건이야.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두 개야. 그럼 걔는 뭐라고? 부정방정식인데 조건을 확인했더니 그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이 실수래.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끝나요. 제곱 플러스 제곱 얘는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끝나요. 실수. x, y 가 2차식이겠지? 다음 식을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두 개야? 그럼 부정방정식이야? 실수 조건이야? 그럼 제곱 플러스 제곱은 0꼴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해서 식을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이거 문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까 내가 규현이한테 가져왔을 때 이거 부정방정식이니까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했는데 아까 규현이가 어떻게 했냐면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행이 안 돼. 앞으로도.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질문했는데 얘는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두 개네? 정수조건이네?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어 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이건 일단 박혀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줄게요. 정수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볼게요. 뭐야 어디 있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풀어봅시다. 그 문제 8번에 2번을 보면 128쪽이에요. 자 2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x,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얘는 3 이런 방정식이 있어. 자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개야.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x, y가 자연수래.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개. 부정방정식. 조건 확인했더니 무슨 조건이에요? 자연수. 자연수 정수 조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로 변형하라고요. 그러면 보는 거야. 자, 앞에 두 개 볼게요. x, y 마이너스 2x에 있네. 뭐로 묶어주면 돼요? x로 묶어주면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이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 그냥 해버렸다는 거구나, 강제로. 그러면 여기 뒤에도 뭐가 있어야 돼? y 마이너스 얘가 지금 얘 나왔잖아. 어쨌든 이 뒤에 y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y니까 얘를 뭐로 묶어? 마이너스로 묶고 그냥 y 마이너스 2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플러스 몇이야? 플러스 2네? 없던 2를 좌변에 더했으니까 우변에 2를 더해주면 5. 그치?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2 얘가 몇이야? 5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이거 곱하기 얘도 뭐야? 정수. 얘도 뭐야?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가 5. 얘를 만족한 x, y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게 뭐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지. 쌤인데 정수랑 실수랑 뭐가 달라요? 이제 풀게요. 이제 봐봐. 이렇게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실수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 형태가 달라. 문제 형태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문제 7번에 1번 같은 걸 볼게요. 문제 7번에 1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수 x랑 y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4x의 y 플러스 2x의 플러스 1 얘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지. 자,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 이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몇 개?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두 개야, 그렇지? 그럼 이런 식은 뭐라고 그냥? 부정방정식이라고. 오케이? 그럼 부정방정식.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두 개니까 부정방정식인데 조건을 확인했더니 실수 x, y래. 그러면 뭐로 간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몇이다? 0이다. 이걸로 간다. 오케이?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로 간다면 얘를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미지수 x, y 두 개, 식도 두 개 계산할 수 있다. 이거 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까지 내가 할 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대부분의 부정방정식 문제에서 실수 조건 문제는 이걸로 풀리거든?
근데 이걸로 안 될 경우에는 뭘 해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라고 그랬어. 왜 쓸 수 있을까?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바로 확인하면 돼. 여기에서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개야. 그치? 근데 실수래. 그러면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을 생각하고 만들어 봤어. 근데 완전 제곱식 두 개를 해봤는데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 했더니 뭐 3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와버렸어. 이건 구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왜 판별식을 써야 돼? 그걸 한번 생각해. 사실 내가 아까 설명했어. 이제. 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될까? 실수. 응? 실수. 실수니까? 네. 허수면 판별식. 그거예요. 아까 내가 그 시합 테스트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 실수 xy가 그렇죠? 실수 xy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라고 했죠. 아 너희는 아닌가? 아빠님들이었나? 실수 xy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라고 하면 그 식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 값이 존재한다. 내가 너희도 풀었지? 아니요. 안 했어? 안 했나? 안 했나? 그러면 내가 잠깐만 너희들 예전에 문제 풀었는데 중2에도 풀었던 게 잠깐만 있어봐. 안 했다고? 너희들 할 때 한 거 같은데? 시작했어 봐. 아, 나 너무 맛있겠나. 중학교 2학년 애들 진도 나갈 때 힘들구나.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x도 2차하고 y도 2차하고, 식은 하는데 미지수 두 개야. 부정관계식이야. 실수 조건이야. 그럼 이걸 썼어. 이거 안 돼. 이걸 쓰는 건데, 왜 쓰냐면, 봐봐. 문제에서 실수 xy가 다음 이 식을 만족할 때라고 하거든. 실수 xy가 이 식을 만족할 때라고 해요. 문제가. 실수 xy가 얘를 만족할 때라고 하거든. 그럼 문제를 달리 생각한다. 달리 생각하면 실수 xy가 이 식을 만족한다면 얘를 뭐로 보는 거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 볼 수 있겠죠? x에 관한 2차니까. 그러면 x에 관한 2차인 요 식을 실수 xy가 그러니까 실수 x가 이 식을 만족할 때라고 하는 건 달리 해석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 값이 존재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 값이 존재할 때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이 실수인 근을 갖네. 그 요놈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기본적으로 부등식이기 때문에 y 값의 범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뭔가 뭐 하나가 결정이 되는 형태로 될 텐데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판별식을 쓰는 문제는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최대 최소의 파트에 나와야 돼 원래는. 근데 이게 단원들이 크게 보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그냥 큰 하나의 단원이고 그 단원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유형들을 쪼개는 거잖아. 그래서 부정방정식에서 실수 조건에서 이 판별식을 쓰는 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최대 최소 파트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넣다 보니까 이 유형을 사실은 이 유형도 부정방정식은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넣긴 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중복되는 건 있지만 너희들이 거기에서 익히던 여기서 익히던 판별식을 쓰는 것까지는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잘 알아둬야 돼.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부정방정식, 조건 확인, 정수 조건이면 바로 곱하기 바로는 정수, 실수 조건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변형.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을 갖는다. 조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그건 안 했어 우리가.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의 풀이 뭐 0되는 값 찾아서 하는 거 그런 것들 안 했거든. 그리고 연립 2차 방정식도 사실 세분화해서 안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아까 숙제가 좀 덜 마무리됐어도 지금은 저기 뭐야 쌤보다는 저기 수학의 원리 있지. 수학의 원리에서 두 단원 나왔어. 수학의 원리 우리가. 수학의 원리에서 보면 두 단원 나왔어. 지금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이랑 고차방정식이랑 두 개로 섞여져 있거든. 그래서 유제들 있지. 7단원, 8단원. 수학의 원리 7단원, 8단원의 유제들을 쭉 지금 한번 풀어. 그래야지 뭔가 좀 더 감이 유제들. 그리고 중간에 활용 문제는 빼도 돼요.